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동안 두 번이나 뵙게 되네요.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설 동안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3지대 4개 세력이 모인 개혁신당이 이제 설 연휴 직전에 합당 선언을 해가지고 뭐 설 연휴 기간 내내 굉장히 좀 여러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렇죠. 오늘 개혁신당이 첫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한 주요 사안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용으로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선언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대 양당들하고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려면 지역구에서 몇 석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어야 그렇죠.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첫 일성으로 위성정당 문제를 끄집어냈고요.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논의를 하면서 합당에 이제 구체적인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직 인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첫 번째 시험대였는데, 그렇죠. 일단은 개혁신당에서 이 끌어왔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유임되거나 중요한 직책을 맡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의 이제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데, 당의 살림을 총 책임지는, 그리고 이제 총선에 있어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당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하용인의 멤버 중에 한 명인 허은하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이기인 경기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고요. 아마 이제 추가로 기존의 새로운 미래 쪽에서도 이제 당 대변인이 임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었던 김용남 전 의원이 유임이 됐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미래 쪽에서 추가로 한 명을 더 공동으로 선임했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뭐 이분은 이제 정치평론가로도 오래 활동을 해오셨던 분인데, 네. 김만흠 전 처장이 추가 선임이 돼서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됐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가지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이제 함께 논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최고위원회는 이제 각 세력들이 한 명씩,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이렇게 한 명씩 추천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다소 당황하는 분위기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통 보수를 재건하겠다라는 목표를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걸어왔는데, 그렇죠. 민주당 탈당파들 중심으로 했었던 인물들하고 통합을 하기로 하면서 지지층 내에서 이제 상당한 충격파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탈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는데, 개혁신당 홈페이지를 저도 가봤더니 네. 뭐 집단 탈당을 하자거나 당비를 해지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인증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지자들의 반발에 대해서 기존의 개혁신당 지도부들, 소위 이제 자강파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힘을 키워서 이 국면을 돌파하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일종의 반성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대변인도 통합의 기조와 과정이 불투명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본인도 이제 나중에야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결정에 실망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사과드린다. 어떻게 특정 인사들과 같은 당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과 좌절감에 100분 동감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허은하 대변인 같은 경우도 뭐 자강파로 불려왔는데, 자신 또한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면서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또 이준석 대표의 결정을 믿기는 하지만 통합에 그동안 반대해왔다는 취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존 개혁신당의 이 지도부마저 이제 네. 막 사과를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난감해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통합 발표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여의도 재건축조합이라는 유튜브 채널, 이준석 전 대표가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긴급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는데 굉장히 그 채팅방에서 격렬한 지지층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나하나 좀 소명하는 과정에서 네. 좀 난감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였고, 네. 오늘도 아침에 이제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을 했는데, 출연했죠. 평소에 굉장히 좀 자신감 넘치고 네. 즉문즉답을 경쾌하게 하는 그런 템포하고는 조금 차이가 그게 있었습니다. 강점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약간 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고, 네. 이전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통합선언 후에 개혁신당 당원들이 빠져나간다는 뉴스가 있다라고 이제 진행자가 질문을 했더니,
협상을 하면서 모든 세세한 부분을 밝히는 게 상대 세력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거고, 네. 뭐 이제 표면에 드러난 합의사항 외에도 별도로 좀 약속받은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진행자가 탈당한 당원들이 어느 정도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밝히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계를 명절 기간이어서 못하고 있어서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취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되짚어서 보면 국민의힘 시절에는 뭐 탈당 움직임이 젊은 당원들 중심으로 있을 때마다 거의 뭐 구체적인 숫자에 가까운 거를 언급했었던. 네, 그렇게 이제 반응했었던 거에 비하면 조금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에 유임이 된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했는데 DJ와 JP가 이제 연합을 했던 DJP 연합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DJ와 JP도 손을 잡았는데 그보다는 지금의 통합이 차이가 좀 덜 크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잡당 정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DJP 연합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보수 여권 내에서는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네, 장해찬 국민의힘 전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할 말이 많아지겠어요. 할 말 많죠. 네. 이준석 대표하고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설전을 많이 깊은 사이인데 온갖 세력이 잡탕밥을 만든 개혁신당은 페미 친문 좌파 정당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을 언급을 할 때 주로 얘기했었던 페미니즘과 이제 친문재인 그리고 좌파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약점을 오히려 이제 공략하는 양상입니다. 네. 정치인은 지지자를 속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나름 굉장히 좀 아픈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까지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좀 경쾌한 발걸음을 보였던 이준석 대표가 이제 현실론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나가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늘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방을 했는데 신당 창당을 향한 발걸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일단 참배를 했고요. 참배 후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습니다. 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뭐 이렇게 일종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 비장한 입장문이군요. 네. 굉장히 비장하고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특히 이 대목 2월 8일 정치 참여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고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부산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참여의 시기와 방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게다가 장소가 다름 아닌 본인의 고향이기도 한 부산이기 때문에 총선 출마에 대해서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시작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남 양산시의 평산마을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뭐 지금 이제 이 일정이 끝나고 나면 또 추가 취재들이 쏟아지게 될 거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바람에 오히려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속내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2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징역 2년형의 실형을 또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만약에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할 게 없다라고 당내에서는 이제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다. 유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이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오늘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총선판에 이제 뭐 끌어들여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프레임이 좀 희석될 수 있다. 정권 심판 프레임이 희석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주요 구호였는데 여기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 겹치게 되면 심판론이 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조 전 장관 쪽에 대해서 이제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대의 시선 집중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총선 전에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출마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뭐 거의 기원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인터뷰를 했는데 오지 말라고. 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총선 전에 이제 대법원의 파기 재판이 끝날 가능성, 그러니까 대법원의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상 뭐 출마 못한다라는 이제 희망사항에 좀 가까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야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비례정당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조국신당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정당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한 바가 없다. 이건 이제 지난주 했던 얘기의 이제 반복이고요. 통합비례정당 구성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도 현재까지 정당 형태를 갖춘 진보개혁 세력 정당에 대해서만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은 아직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정당의 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본격화가 돼서 실제로 정당으로 성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당 형태를 갖춘 진보개혁 세력 정당에 대해서만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그 꼴을 갖추게 되면 그 역시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뭐 얘기죠. 여러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도 또 뭐 조국의 강을 못 건너면 우리에게 플러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또 정치를 뭐 아마 한다고 발표를 할 것 같지요. 네네.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또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30%대에서 맴돌고 있는 지가 꽤 됐는데요. 네.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해가지고 30%대 후반까지 올라왔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9.2%로 나타났고요. 이거는 이제 직전 조사에 비해서 1.9%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1.7%포인트 하락을 해서 57.7%가 됐습니다. 네. 긍부정평가가 여전히 20% 가까이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1월 4주차 이후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일 조사를 보니까 지난 6일까지는 39.9%까지 올라왔는데 7일부터 다소 이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39.4%로 떨어졌고요. 8일에는 38.5%를 기록을 했는데 이 하락세로 전환한 7일이 언제냐?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이 방송된 날입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KBS 측에서는 이 대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도 높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설날 아침인 10일 오전 9시 30분에 재방송을 편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국민의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대통령 대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호평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충분히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대통령께서는 그 사건의 본질이나 사건이 발생된 경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아쉬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솔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와 같이 평가를 했으니까요. 뭐 저희 당에서는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소위 말하는 이제 명품백 논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에 대해서 이 정도로 묻고 넘어가자. 마무리하자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했다. KBS 대담을 이제 일종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작동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추가적으로도 언론과 소통을 좀 강화하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채널A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국장 혹은 뭐 보도국장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열겠다라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 분야나 경제 분야 같이 이제 각 분야별로 언론사 간부들하고도 간담회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기자회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킨십을 강화하는 차원이고 실제로는 아마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부분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기왕 소통을 할 것이면 이렇게 공개로 하는 되면은 게 이제 좋을 뭐 텐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문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침묵을 도모하는 쪽에 좀 가깝게 그렇죠. 보일 수가 있다 보니까 잘 좀 써줘 이런 방식의. 그렇죠. 자칫하면 그렇게 비춰 보일 수도 있는 네네, 거죠. 비공개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행보를 불통의 연장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총선 전략으로 주장하고 있는 소위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선집중에 출연했던 홍익표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순사 출신들이 다들 영전했고 관료들도 그렇고 즉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이유로 했던 게 바로 전문 관료,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 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의 대다수가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흐름을 전문가 대 민주화운동 세력,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기 위한 걸로 보는데 이게 꼭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 청산론에 대해서 강하게 좀 날을 세우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저도 뭐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각을 세워주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뭐 나쁠 거 없다. 네.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좀 거센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여기 이제 균열을 일으킬 수 있으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얻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일파 얘기까지 나왔어요. 가다 보니까 뭐 멀리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죠. 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설을 지나고 나면 아마 내일부터 더 시끄러워질 걸로 보이는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대한의사협회는 연휴가 끝나고 나면 전국 곳곳에서 걸기 대회를 열기로 했고요.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늘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엽니다. 이때 이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게 되고 뭐 아시다시피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의사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중환자 진료라든지 뭐 야간 진료, 휴일 응급환자 진료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료계 집단 행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우선 서울 아산병원하고 서울대병원 같이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미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전공의들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2020년에 있었던 의료 파업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의료 인력만 유지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근무 시간 그리고 업무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우회 파업을 했는데 네. 이른바 준법 투쟁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해서 그 당시 정부의 어떤 이 의료진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론상에 이제 타격을 입힌 바가 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김태구 강원도 의사회장이 이끄는 비대위 체제로 이미 전환을 했고요. 오는 15일에 전국 곳곳에서 걸기대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협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에는 아마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하게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개원의들이 병원 문을 닫는 집단 휴진 방식이 될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여기에 이제 응급 의료 전문의들이 합세를 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여러 방면으로 타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의사들의 잔태 행동 명분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책 실행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는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강조를 했고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어제 복지부 인터넷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내용인데 네. 뭐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이런 것들은 병원을 좀 더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이제 의사수를 확충하고 정책을 좀 넓게 펴서 좀 이 지속 가능하게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거기 때문에 협조해달라 이런 뜻이었고요. 네. 앞으로도 대화와 소통에 열려있는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꽤나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또 의사협회도 비대위 전환하면서 지금 못지않게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의료 공백만큼은 피하는 방법으로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